그날은 참 기분이 쓸쓸했어요. 아침부터 비까지 와서 오래된 집이 더 스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칙칙했던 흐름을 깨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날도 어두운데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그랬나? 며느리가 안쓰럽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싱숭생숭하세요? 그날은 남편과 40년을 산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날이었어요. 참 오래 고민했죠.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이 집에 남았을 때 너무 공허했어요. 아침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종이 신문을 챙겨보던 남편 모습이 자꾸 아른아른하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내내 울기만 했더니 아들이 제안하더라고요. 엄마,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는 거 어때?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어요. 어떻게 아빠랑 너희를 키운 집을 파느냐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아들 말대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싶더라고요. 마침 며느리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됐고요. 어머니,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어때요? 와보셔서 알잖아요. 남양이라 집도 환하고 따뜻해요. 내가 가까이 가면 네가 불편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가까이 와주시면 저는 더 좋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 많이 봐주시잖아요. 정말? 어머니, 그래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셨네요. 저 완전 지지해요. 며느리의 말에 결국 이사를 결정했어요. 아들도 놀라더라고요. 자기 말은 안 들으면서 며느리 말은 듣냐면서요. 그렇게 집을 내놓는 날이 왔지만 막상 내놓으려니 심란하더라고요. 싱숭생숭하냐는 며느리의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손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가요. 부동산 들렀다가 제가 뜨뜻한 국밥 사드릴게요. 진짜 맛있는 집 알아요. 며느리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나니 용기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공인중개사가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그 집이 매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앉으세요.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분명 산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자리로 안내하던 공인중개사가 문득 고개를 갸웃하더니 우리 며느리를 다시 보더라고요. 며느리도 그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는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뇨? 아니에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내가 착각했겠지. 설마, 차 좀 드릴까요? 공인중개사가 차를 만들러 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다치신 거예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네요. 네? 공인중개사의 시선이 다시 우리 며느리를 향하는 겁니다. 수배전단지에 있는 사람과 똑같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며느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수배전단지 보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하면서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분명 맞아요. 저 여자예요. 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때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 왜 이러는 걸까요? 공인중개사가 봤다는 수배전단 속 여자는 정말 우리 며느리일까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궁금하시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오열하는 며느리를 붙잡고 물었어요. 왜 그래? 너 정말 그 전단지 속 여자야? 어머니, 남편이 떠난 뒤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은 아들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였어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한 사람도 며느리였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걸 알고는 아들 내외가 찾아왔는데 아들도 울기만 하고 차마 아버지 물건에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이 며느리였어요. 두 분은 그냥 좀 쉬고 계세요. 마님 되면 모자끼리 근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시던가요.
어찌나 듬직하던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꼭 아들이 둘이 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들어온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보니 더 그랬을 거예요. 망연자실하고 있는 아들과 저 대신 장례식장 상주 노릇을 톡톡히 한 사람도 며느리였죠. 왜 힘든 일을 겪으면 금세 더 가족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딱 그랬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딸 같고 친구 같은 며느리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수배전단에 나오는 여자랑 똑같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너 울지만 말고 사실을 말해봐. 여기 공인중개사님 말이 맞아?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고 하더라고요. 설마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달려가 막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고해야죠. 저 여자 수배 붙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뭐였는데요? 사기도 있었고. 네? 사기요? 아니, 우리 애가 무슨 사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내 눈앞에 수배자를 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죠. 사실 확인은 경찰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말이 다 맞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다 또 도망가면 어쩌려고요? 또 도망이라뇨? 우리 애가 도망을 쳤으면 어떻게 내 아들이랑 살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저를 부동산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신분을 위장한 게 분명해요. 며느님 이름이 뭐예요? 제가 수배전단지에서 본 이름을 대강 기억하거든요. 며느리 이름을 말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손뼉을 치더라고요. 그거 봐요.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르다고요? 예. 분명 신분 세탁하고 아드님한테 시집 온 게 분명해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개사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생사람 잡지 말고 그 전단인지 뭔지부터 보여주세요. 막무가내로 신고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는 신고하겠다는 중개사와 맞섰고 중개사는 석연찮은 표정으로 우리 며느리를 계속 흘끗거렸어요. 그러더니 되묻더라고요. 제가 수배 얘기 꺼내자마자 저렇게 우는데요? 저는 부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다시 며느리에게 갔어요. 아가,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 편에 설 거야. 하지만 만약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라면 그건 말해줘야 돼. 그래야 나도 네 남편도 널 지킬 방법을 찾지. 이윽고 며느리가 눈물을 닦더니 되물었어요. 어머니나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더라고요. 너 우리한테 정말 뭘 숨기고 있는 거니?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불안했죠. 뭔데 그래? 사실대로 말해. 공인중개사가 널 신고하려고 하고 있어. 신고하라고 해요. 저도 이제 지겨워요. 울음을 멈춘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지겨워요. 숨기고 살기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공인중개사 말이 사실이라는 거야?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까지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 어머니 며느리 될 자격도 어머니 아들 아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새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나도 그럴 자격은 있는 거잖아요. 비로소 그 기회가 왔다고 믿었다고요. 새 인생이라니,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께는 죄송해요. 남편에게도 미안해요. 너 정말 왜 이래? 정말로 수배전단에 있는 여자가 너라는 거야? 그때였어요. 아유, 찾았다. 혹시나 해서 봤더니 있네요. 제가 찍어놨어요. 저는 황급히 공인중개사의 핸드폰 사진을 확인했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것 봐요. 응? 이름도 다르죠? 그렇네요.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핸드폰을 가져가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네가 직접 보고 말해. 정말 너야? 그러나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네가 확인해야지. 난 네 말만 믿을 거니까. 안 볼래요. 정말 싫어요. 안 보겠다는 며느리 대신 공인중개사의 핸드폰 사진을 다시 보던 그때였어요. 말도 안 돼. 이제 신고해도 되죠? 핸드폰 주세요. 아니요, 안 돼요. 예? 다 보시고도 왜 이러세요? 저 며느리 사기꾼이에요. 사모님을 속이고 사모님 아들과 결혼한 거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쩌겠어요. 그래도 바로는 잡아야죠. 아니에요. 이 전단 속 여자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아유, 참 사모님도 어지간히 우기시네. 딱 봐도 맞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사님, 이렇게 중요한 일은 함부로 확신하시면 안 되죠. 아니, 누가 봐도 며느님이시구만.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세요? 어딜 봐서 우리 며느리예요. 갑자기 또 아니라고 우기시네. 아무튼 저는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신고할 거예요. 제 핸드폰 주세요. 사진 똑바로 보세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는지.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껏 해야죠. 아니라고 한다고 상황이 해결돼요? 아드님 인생 안 망했어요. 이제라도 정리하고 새 출발하면 돼요. 제가 좋은 여자도 소개해 줄게요. 사진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예? 중개사님 말대로 이 사진 속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면 우리 며느리는 내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그제야 공인중개사가 자기 핸드폰 속 수배전단 사진을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 정말이네. 나이가, 아니지. 나이도 속였을 수도 있죠.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정도면 중개사님이 우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너무 똑같아서요. 젊은 시절 사진 같네요. 수배 중인 사람이니 최근 사진을 쓰기도 쉽지 않았겠죠. 아휴, 그런가 보네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닮지 않았어요? 다시 며느리에게 물어야 할 차례였어요. 아가, 이제 말해줘. 이 여자 누구니?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이 여자 너 아니야? 그렇지?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진짜 나이까지 속인 건 아니겠지 싶다가도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천사 같던 며느리가 정말 수배전단 속 악마 같은 여자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을 보면 며느리랑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 같지 않아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며느리의 친인척 중에는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엄마예요. 순간 머리털까지 쭈뼛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어머니는 이 여자가 아니잖아. 며느리는 중산층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사돈 부부가 얼마나 기품이 있던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아이라는 생각이 들자 결혼이 더 달가워지더라고요. 제가 뵌 서부인은 절대 수배전단 속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사부인이 성형을 하셨니? 단지 외양만 바꿨다고 하기엔 수배전단 속 여자의 정가는 심각할 정도로 화려했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보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뭐?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저도 공인중개사도 황당할 뿐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죠. 집 내놓는 건 뒤로 미루기로 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사람도 갑자기 친정에 간다고 연락이 왔어. 친정에 간다고 했다고?
그 친정이라는 데가 정말 있긴 한 거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온 수배전단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들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너도 놀랐지? 우리 집사람은 아니잖아. 나이가 나도 노안이라 바로는 못 알아봤는데. 맞아. 나이가 아니더라. 근데 사진이 왜 이렇게 젊어? 수배 중인 사람이니 현재 사진이 없는 거겠지. 꽤 오래 도망 다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아니지. 너희 장모도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지. 혹시 비슷하게 생긴 친척 본 적 있어? 아니, 없는 것 같아. 친척 중엔 아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듣고 보니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순간 아들도 같은 걸 느꼈나 봐요. 왜 닮은 사람이 없었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비밀이라니? 이 여자가 엄마래. 뭐? 이 수배전단 속의 여자를 엄마라고 했다고? 울면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뭘 더 묻지도 못했어. 너 혹시 아는 거 없어? 네 와이프가 좀 이상했다던가 하는 거. 없어. 이상할 게 당연히 없지. 내가 아내랑 한두 해 만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 장모랑도 잘 지냈다고 했잖아. 집 앞에서 데이트하다가 걸려서 그때부터는 연락드리면서 지냈지. 그러니까 그때도 이상한 거 없었어? 이상한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아들과 답이 없는 대화를 계속하던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지? 아들이 나가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어. 집사람도. 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쩌나. 며느리에 대한 진실보다도 순간 사돈부부가 왔다는 생각에 경황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보다도 사돈부부가 더 경황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시더니 바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왜들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결례를 끼쳤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밝혀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뒤이어 며느리도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제가 했죠. 그런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죄. 그게 제 죄예요. 뭐라고? 사부인이 며느리를 감싸 안더라고요. 우리 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어릴 때 저희한테 왔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아니, 저희한테 올 때도 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다니요? 입양했습니다.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부인,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처음부터 말해야 했는데 이건 사위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안하네. 바깥사돈이 우리 아들을 보고 사과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정말이에요? 얘 5살쯤에 우리가 입양했어. 그래서 얘도 자기가 입양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쩌다 보육원에 간 건지 생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 여보. 아들도 놀란 얼굴로 제 아내를 보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말하지 그랬어. 설마 내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닥서방,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딸이다. 그러니 당당해도 된다. 그래, 우리 잘못이야. 우리 딸은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어. 자기가 입양된 건 기억하다 보니 말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어. 근데 우리가 양부모로 보이는 게 싫어서 말렸던 거야. 그래, 맞아. 우리한테는 친딸이나 다름없는데 입양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냥 양딸이 돼버리더라고.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입양된 아이인 걸 아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랬어.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너무 큰 기대 말아라. 20살 되면 독립시켜라. 어찌 나들 잔소리를 해대고 간섭하든지 우리 애를 위해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났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었어. 사부인도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돈부부와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일단 진정하고 자리에들 앉아요.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고요. 입양이 잘못도 아닌데 왜들 이러세요? 속인 거잖아요. 그냥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속인 거죠. 일단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제가 앞으로 우리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들에게 차를 좀 내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습관처럼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해올게요. 너희 둘이 가서 해. 우리끼리 먼저 얘기 시작할 테니까. 며느리가 아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도 아들에게 눈치를 줬어요. 얼른 데리고 가라고요. 아들도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건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마지못해 잡혀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애가 많이 놀랐죠? 그럴만하죠. 부동산 갔다가 수배전단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우리 애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만 몰랐다는 건?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딸을 입양한 걸 아는 오랜 지인이 수배 전단을 봤다며 연락을 줬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때 딸에게 알려줄 걸 그랬나 후회했어요. 그걸 알려주는 게 쉽진 않죠. 사실 정체를 알려줄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모가 수배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모가 영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요. 사실 그 사람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우리한테 계속 연락해 왔었어요. 네? 아무래도 딸이 입양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즈음 한 번, 중학교 들어갔을 즈음 또 한 번,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한 번, 무슨 꼭 적금 찾아가는 사람처럼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설마 주셨어요? 안 주면 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아예 안 줄 수는 없더라고요. 원하는 금액을 다 주진 못했고 가능한 금액은 이 정도다 했더니 욕하면서 그거라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 딸을 키워준 고마운 분들인데 양육비를 보태도 모자랄 판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발 우리 딸 주변에서만 사라져주길 바랐죠. 그러면 20살 넘어서는 안 나타났던 거예요? 저희도 신기하다 했는데 수배 중이라 그랬나 봐요. 우리한테 나타났다가는 우리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 나타나질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우리 딸에게 접근하는 건 막았다고 그렇게 안도했었어요. 이렇게 수배전단으로 우리 딸을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사람이 참 미련해요.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죄송합니다. 정말로 딸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차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엄마, 그런다고 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야. 입양 사실을 숨긴 건 사실이니까. 알아. 그래도 우리 잘못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진짜 돈까지 줬어? 나한테 왜 말 안 했는데. 넌 우리 딸이니까. 그 여자가 뭘 요구하든 우리가 해. 넌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며느리는 시무룩해 보였어요. 난 이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 어머니랑 신랑 앞에서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 것 같아. 아들이 제 아내 옆에 가서 앉더라고요. 나는 제외해줘. 내 앞에선 고개 들어도 돼.
여보. 나는 당신 하나 보고 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속였는데도? 속이긴 무슨. 당신 생모라는 분이 참 너무하셨네. 존재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어? 딸이 입양되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굴더라고. 속상하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리는 우리 딸만 모르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 감추고 속인다고 될 일이 아니었나 봐. 사부인이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일단 차 좀 드세요. 진정들 하자고요. 핸드폰으로 다시 전단을 보는데 정말 닮긴 했더라고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그냥 생김새만 닮은 거야. 너는 네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으니 다른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의 핏줄인 거잖아요. 핏줄 같은 소리 한다. 그냥 낳기만 하면 엄마야?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이야. 그 여자가 그걸 했어? 아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여자한테 신경 꺼. 나도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어머니, 정말요? 정말이다 마다. 두 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 생모 같은 건 더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우리는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을 얼마나 전전긍긍하셨겠어요. 금이야오기야 키워주신 티가 나요. 우리 며느리 참 따뜻하고 야무지네요. 잘 키워서 제 며느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부인,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진심이니까요. 우리 남편 보내고 며느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줬는데요.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애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딸처럼 저를 위해줬어요. 그래서 더 놀랐고요. 수배전단에 있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랑 똑같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희는 수배전단이 있더라는 말에도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워낙 좀 그런 사람이라. 그러셨군요. 마음고생이 그만큼 심하셨던 거겠죠. 이골이 날 만큼. 그렇게 그날 밤은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돌아갈 때 아들이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가더라고요. 사돈 부부를 배웅하고 돌아섰는데 며느리가 바로 차에 타지 않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어머니, 저 와도 돼요? 그런 걸 왜 물어? 언제는 물어보고 왔어? 시도 때도 없이 들르던 애가 그런 건 왜 물어? 어머니도 집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그 부동산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요. 부동산이 거기밖에 없니? 다른 데로 가자. 어머니, 그 중개인도 오해할 법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였어. 말로 꺼낼 때는 조심했어야지. 저도 너무 놀라서 눈물만 났어요. 수배전단에서 봤다는 얘기를 듣는데 딱 낳아주신 엄마일 것 같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솔직히 어떻게 다 모르겠어요. 양부모님께 접근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종종 제 눈치를 보시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요구하든지는 몰랐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수배전단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우리 엄마 아빠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괴롭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절망한 거야? 마음 안에 친엄마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다 밝혀지고 나니까 죄송한데 속은 좀 편해요. 제가 그분의 딸이라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요. 아까도 말했잖아. 너는 그 여자 딸이 아니야. 너는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 딸이고 절대 그 여자처럼 살 일도 없어. 그렇겠죠?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냥 두고 보겠어? 네, 어머니. 그렇게 다음날 우리는 일상을 되찾았어요. 예정대로 다른 부동산에 집도 내놓고 평소처럼 같이 밥도 먹었죠. 며느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아 다행이더라고요. 집을 내놓은 뒤에는 생각보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임시 계약까지 하게 됐고요. 며느리가 그날 가계약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준비하던 그때였죠. 아주 분위기 좋네. 대문 밖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동시에 대문 쪽을 봤고 거기에 껌을 쫙쫙 씻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요. 저녁이라 해가 져 있었지만 한눈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바로 전단에서 본 그 여자였죠. 며느리는 놀라서 굳어버린 것 같았고 아들도 멍하니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대문으로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시죠? 어머나, 우리 딸 시어머니가 날 보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딸? 누가 당신 딸이야? 누구긴? 저 안에서 다정하게 당신 아들이랑 고기 굽고 있는 여자애지? 저 애는 부모님이 따로 계셔. 그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부모, 가짜 부모라는 거지. 가짜 부모? 애를 금이어오기야 키운 부모가 가짜 부모라고? 자고로 핏줄이 땡기는 법이잖아요. 나 봐요. 딱 봐도 닮지 않았어요? 이렇게 닮았는데 어떻게 안 끌려? 그러게, 수배전단에서 본 딱 그 모습이네. 나이만 먹었지 얼굴이 똑같네요. 수배전단 얘기를 꺼내자 며느리 생무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당신 수배 중인 건 모를 줄 알았어요? 그게 뭐, 그래서 당장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제 엄마인데? 신고 못할 것도 없죠? 내가 잡혀가면 당신 며느리한테도 상처야? 아, 며느리라 상관없나? 내 며느리는 내 딸 같은 아이예요. 양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았고 내 사랑도 듬뿍 받을 거니까 낳고 버린 여자는 좀 빠지죠? 이봐요.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식 버리고 싶은 여자가 어딨어? 그러면 잠자코 살긴 할 것이지. 애 양부모는 왜 자꾸 찾아가서 구걸을 해요? 구걸? 이봐요. 내가 그 집에 애를 선물해 준 거라고요. 나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 소리나 듣고 살았겠어? 내 딸 대여료 좀 받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대여료? 그래, 대여료. 당신도 내놔. 며느리로 빌려준 값.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왜 안 돼? 내가 그 집에 대여해준 덕에 이 집 며느리로도 부리는 거잖아? 부려? 내가 우리 며느리를 부린다고? 그럼 뭐 댁도 애지중지 하시나? 애를 애지중지 키워본 적이 없으니 애지중지가 뭔지도 모르겠지. 뭐라고? 야, 너 대문 열어. 당장 열라고.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감히 내 집에 내 며느리를 건드리러 나타나? 우리 사돈은 기품이 있어서 당신을 인간 대접해줬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인간 대접도 못 받게 될 거야. 분명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줄게. 이봐요. 우리 며느리 앞에서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우리 며느리도 댁 같은 생모 때문에 내 눈치를 안 보지. 당신 애를 그냥 집에 두고 나갔다며? 결국 보호단체에서 나와서 애를 보호 조치한 거라던데? 그건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런 집에 애를 혼자 두고 도망가? 보호단체에서 당신을 찾아내서 연락했더니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다고 했다며. 그럼 어떡해? 애를 찾아가면 빚쟁이들한테 잡힐 텐데. 애하고 길바닥에 나앉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래도 내 덕에 밥은 먹고 자랐잖아. 결국 보육원에 가서 자라다가 지금의 부모와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다 잘 됐잖아. 그러니까 버린 딸이 잘 살고 있으면 하늘에 감사할 일이지. 왜 급도 안 되는 인간이 자꾸 버린 딸 근처를 기웃거려? 당신
지금 나한테 급이 안 된다고 했어? 우리랑 섞일 급이 안 되지. 그러니 딸 시어머니를 찾아와서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 못하고 짓거리는 거 아니겠어? 야, 너 이 문 열라니까?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문을 못 여는 것 같아? 당신은 나를 찾아올 거면 우리 며느리 동의부터 받아야 했어. 그러니 급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 동의받을 용기는 없고 그저 맘 약할 사람들만 골라서 돈 뜯어낼 생각만. 정가가 아주 화려하고 추가로 사기를 많이 쳤던데 무슨 배짱으로 여길 나타나요? 필요가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 잡히면 또 전과 생겨요. 당신 며느리 친엄마가 전과가 또 생기면 좋겠어? 이미도 많던데요? 아니, 이미 많은 건. 아무튼 나 돈 필요하다고. 이번에 받으면 2번 다시 안 나타나요. 나도 이제 덧칠 사기도 없고 이 땅에서는 버틸 수도 없어. 그래서 진짜 튀어야 한다니까. 나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받으면 더는 이 땅에서 날 볼 수도 없어. 나 해외를 튈 거야. 이제 2번 다시 안 나타날 거라고. 며느리의 생모가 절규하던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덜덜 떨면서 대문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아가, 네가 만날 거 없어. 어머니, 저 사람한테 할 말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 집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돌려보낼게. 어머니, 그럴 수 없죠. 아들에게 말려보려고 하려 했는데 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를 안심시키더니 제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녀가 마주봤죠. 처음 뵙네요. 정작 자기 딸 앞에 서자 그 여자도 차마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때마다 찾아가셨다면서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우리 부모님께 돈 뜯어갔다면서요. 제가 얼마 뜯어갔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 부모님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해요. 얼마 뜯어갔어요? 예, 겨우 꼴랑 1,000만 원이었어. 때마다 1,000만 원이나 뜯어갔다고요? 몇 년에 한 번인데 그게 뭐 돈이나 되는 줄 알아? 너 대여해준 값으로 치면 남는 것도 없는 장사야. 혹시 나 말고 다른 애도 버렸어요? 순간 생모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 아주 흐릿한 기억이지만 어린 동생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동생이 막 울다가 잠들었던 것도 같아서요. 내가 너희를 두고 나갔을 때를 기억한다고? 그때였군요. 누구도 나한테 동생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난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생모는 멍하니 자기 딸을 봤어요. 그건... 동생도 입양됐나요? 어? 그래서 나한테 하듯 수금하러 다녔냐고요. 몇 년에 한 번 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돈 나올 때가 최소 한 군데는 더 있나 싶어서요. 내내 오만하게 까불던 생모가 갑자기 말수가 줄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 여자가 말했어요. 걔는 그 자리에서 갔다고 들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걔는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붙어있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애들을 얼마나 그냥 뒀으면. 아우 진짜, 내가 이럴까봐 널 보기 싫었어. 기억할 수도 없는 나이에 일어난 일을 왜 기억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살아남은 나한테 돈을 뜯어내고 싶었어요? 예, 인명은 제천이야.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그 여자에게 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남보기 창피하니까 들어와요. 갑자기 문이 열리자 생모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진짜 들어오라고? 들어와요.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저도 당황했어요. 분명 생모를 원망하는 눈치였는데 막상 자기 생모를 밖에 세워두니
마음이 안 좋았나 싶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의 생모는 오히려 더 어쩔 줄 몰라하는 눈치였어요. 막상 들어오고 나니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목덜미를 긁더라고요. 좀 앉으세요. 그런 생모에게 자리를 권한 것도 며느리였어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행동에 저도 난처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생모 앞에 마주 앉았어요. 말씀해보세요. 그래서요? 제 동생이 먼저 간 거 알고 수습은 하셨어요? 수습은 무슨... 내가 그때 도망치는 중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 그 후로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그럼 한 번도 보러 간 적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가네 뭐가 예쁘다고? 너처럼 돈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람 맞아요? 예, 나도 먹고 살려 애쓰며 산 사람이야. 너도 걔한테 너무 마음 쓸 거 없다. 찾아가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 걔랑 너랑 아빠가 같을 것 같아? 뭐라고요? 아빠가 같을 것 같냐고? 며느리가 넋이 나간 얼굴로 자기 생모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오버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이 세상에 네 핏줄은 나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우릴 두고 간 그 집에서 나랑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던 건 그 아이잖아요. 어차피 세상에 있지도 않아. 어느 단체에서 납골당에 넣어준다는 거 그럴 거 없다고 그냥 뿌려달라고 했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갈 생각도 할 거 없다고. 내가 다 우릴 위해서 그렇게 했어. 살아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가고 말고 할 거 없잖아. 솔직히 넌 얼굴도 기억 못할 거고 얼굴 기억하는 나도 이러는데 네가 나보다 더 애틋한 척하는 건 오바지. 이러다가는 며느리가 졸도라도 할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이제 그만하고 가요. 우리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잡상이는 좀 빠져요. 내가 딸이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요? 내 집에 쳐들어온 며느리의 생모가 저를 잡상인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도 들리지 않는지 자기 생모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사.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네 핏줄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네 핏줄이라고. 그래서요. 돈 내놓으라고요? 그렇지. 돈 줘야지. 내가 어디서든 살아있어야 너도 핏줄 하나는 이 세상에 두고 사는 거 아니겠어? 며느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저지했어요. 아가, 너 설마 송금하려고? 제 말에 생모가 반색하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기 나 송금은 안 되고 현찰만 되는데. 그러나 며느리 핸드폰 화면을 본 저는 이내 저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생모가 화들짝 놀라며 테이블 아래로 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며느리가 자기 생모를 내려다보며 그랬어요. 이제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기가 마시나 봐요. 너도 나처럼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봐. 이게 아주 몸에 밴다고.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네. 저놈의 사이렌 소리. 그때였어요. 경찰이 우리 집 대문 앞으로 오더라고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저는 냉큼 문을 열어주었죠. 바로 직전에 본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은 메모장이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메모를 적어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경찰 와요. 남편이 신고했고 안에서 우리 동태도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저지하던 손을 멈춘 건데 기가 막히게 경찰이 도착했더라고요. 경찰이 온 것을 안 생모는 테이블 밑에서 숨도 안 쉬고 있었어요. 어디죠? 저기요. 제가 테이블 아래를 가리키던 그때였죠. 생모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현관으로 뛰어들던 생모는 자기가 뛰어들던 힘으로 인해 뒤로 튕겨나가고 말았죠. 아우, 내 허리.
생모가 허리를 붙잡고 바닥을 뒹굴던 그때 경찰이 생모를 바로 체포하더라고요. 이거 놓으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돌아다녔는데 돈 없어도 입양간 딸네 집도 안 찾아가고 거지꼴로 버텼다고. 니들 뭐야? 니들이 신고했어? 생모가 삿대질을 하자 아들이 저랑 제 마누라 앞으로 와서 서더라고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면 장모님으로 뵀을 텐데 안타깝네요. 아들의 말에 그 여자는 더 화가 치미는 눈치였어요. 야, 너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나 너 때문에 뒤로 날아가는 거 봤어? 안 봤어? 너 나 기다렸다가 문 열었지? 그렇지? 어쩐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더라. 눈치가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눈치가 있으시네요? 뭐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마에 홍났어요. 뭐? 경찰 때문에 충격받아서 이마 충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생모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발길질까지 했어요. 야, 너 나 지금 쳤냐? 이봐요 경찰 선생님들, 제가 나 상해 입혔다고요, 상해! 며느리만이 그 모습을 아주 고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 커서 처음 본 생모의 모습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이라니 며느리한테 얼마나 충격일까 싶어 걱정됐어요.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뒤 마당에는 정막만이 남았어요. 굽다 탄 고기, 아직 굽지 못한 고기가 잔뜩 남아있었죠.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들도 제 마누라 주변만 서성이던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불청객이 오는 바람에. 무슨 소리야? 난 또 네가 갑자기 저 사람을 집에 들이길래 그래도 생모라고 밖에 세워두는 게 좀 그랬나 싶어서 미안했어. 어머니가 상대하시는 동안 남편한테 들어가서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 침입할 때를 대비해서 현관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고요. 우리 집에 침입할 걸 생각했다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화장실 핑계로 집안 뒤지는 것도 분명 계획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분 뱃속에서 자란 딸은 맞나 봐요.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너도 참 누가 봐도 그럴 사람으로 보이긴 해. 근데 그 상황에 기지를 발휘해서 신고하게 하고 집 지키게 한 건 네 능력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모자라 어머님이랑 신랑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죠. 한 번에 1,000만 원씩 벌어갔다니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요. 그래도 속상하지? 속상한 마음보다는 그냥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애가 세상을 태어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돈줄이 안 되니 쓸모없는 애라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맞아요? 나도 놀랐다. 너한테 동생이 있었다니. 아빠가 다르니 동생 아니라잖아요. 어머니, 정말 이 꼴을 보고도 괜찮으세요? 제가 저런 여자의 딸인 거요. 괜찮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런 여자랑 너를 엮을 필요도 없고 이제 잡혀갔으니 나오진 못할 거야. 네가 정 마음에 걸리면 내가 영치금이라도 넣어줄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뜯어간 것만 생각해도 이가 갈린다니까요. 2번 다시 우리 식구들 주머니에서 그 여자한테 쓸 돈 나가는 거 허락 못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아들, 얘 오늘 고기 먹다가는 얹히겠다.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어머니, 저 고기 먹을래요. 뭐? 당신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왜 못 먹어? 오늘 어머니 집 가게 약한 날이잖아.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의 질문에 저도 아들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 안 그래, 아들? 맞아. 아무 일도 없었어. 며느리가 앞에 놓인 사이다를 원샷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수배 중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서 넘긴 것뿐이에요. 그렇지. 그렇네. 맞아. 그러면 파티 이어서 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당연하지. 위축되어 있던 며느리가 다시 어깨를 펴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구워준 고기도 열심히 먹었어요. 잘 먹는 게 좋아서 고기를 열심히 잘라줬더니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야 좀 알겠어요. 뭘? 그 여자는 저를 낳아준 사람일 순 있어도 내 엄마가 될 순 없어요. 왜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엄마는 본가에 있고 자고로 엄마라면 이렇게 제 입에 고기를 떠먹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가 연신 고기를 잘라주는 게 좋았나 봐요. 제 입에 고기를 넣어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좀 드세요. 오랜만에 너무 화를 냈더니 배가 고파서 그만. 이제부터는 제가 자를게요. 며느리가 가위랑 집게를 가져가려는 걸 말렸어요. 됐으니까 얼른 더 먹어. 저 어머니랑 신랑 덕분에 많이 먹었어요. 이제 제가 고기 구울게요. 여보, 당신도 얼른 와서 먹어. 그러나 그날은 저도 아들도 며느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 떠나고 저랑 아들을 성심성의껏 돌봐준 사람이 며느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날이 며느리에겐 생모를 진짜 잃은 날이잖아요. 그간 고생 많았다. 이번 주말에 친정 가서 엄마 아빠도 맛있는 것 좀 사드려. 두 분 다 널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니? 네, 어머니. 아들, 너도 들었지? 알았어.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위로도 해드릴게. 이제 그분 잡혀가서 2번 다시는 못 나타난다고도 전하고. 여보, 그건 내가 전할래. 진짜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 알았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차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가계약했던 사람에게 팔게 됐고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죠. 이사 후 집들이를 하는데 사돈부부도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가족이 근처에 살면 좋죠. 얼른 오세요. 저도 아파트 생활은 처음이라 낯설어요. 그럼 얼른 와야겠네요. 사부인, 우리 같이 뭐라도 배우러 다닐까요? 운동도 하고요. 좋죠. 사부인도 진실을 밝히고 나니 속이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결국 감옥에 갔어요. 사기를 하도 많이 쳐서 살아생전에는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영치금이라도 넣어줄까 했는데 며느리가 알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 관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며느리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얼마 전에 둘째도 가졌어요. 양가 부모끼리 힘 합쳐서 애들도 좀 봐주고 우리도 가까이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려고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잖아요. 오늘 제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